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사순시기 5번째 본당 방문으로 로마 북동부 폰테 만몰로 지역에 위치한 예수 성심 본당을 찾았습니다. 바티칸 동방교회부 장관인 클라우디오 구게로티 추기경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금요일 성지 모금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레오 14세 교황이 종교 자유와 인간 존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의 권위 있는 자유의 메달을 받게 됩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쿠바 정부가 성주간을 앞두고 수감자 51명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공동 대통령인 부인 로사리오 무리오가 망명 중인 주교들이 이끄는 4개 교구에서 사제와 부제 서품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수년간 이어져온 종교 박해 속에서 교회의 사목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상징적인 라트라프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오는 2028년 수도원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일이 현실화될 경우 이 지역에서 약 900년 이어져온 시토의 수도 전통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웨스트 블룸필드 타운십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디트로이트 대교구의 에드워드 와이젠버거 대주교가 유대 공동체와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국제 인도주의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가톨릭 구호 서비스 CRS 단체들이 사순시기 라이스볼 기부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엘파소 교구의 마크 세이츠 주교가 새로운 사목 서한을 통해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사순시기 5번째 본당 방문으로 로마 북동부 폰테 만몰로 지역에 위치한 예수 성심 본당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로마 교구 총대리이자 라테라노 대성전 수석사제인 발도 레이나 추기경이 동행했으며 이번 만남으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로마 본당 사목 방문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본당은 약 40년 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문했던 곳으로 사회적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지만 강한 연대와 나눔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레비비아 교도소가 있어 오랫동안 지역 공동체의 삶과 사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황은 본당에 도착하자 어린이와 청년,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동체가 보여주는 사랑과 환대의 삶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고통과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봉사는 희망의 표징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본당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도 언급했습니다. 카리타스 활동을 통한 자선, 이주민 지원, 병자 돌봄, 실업과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목 등이 그 예입니다. 교황은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만들어 왔다며 이러한 돌봄은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희망의 표징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방문 직전 만났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하며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그 여성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의 표징이 없다고 절망을 토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 희망의 표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성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발코니와 옥상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전하며 모든 사람은 초대받았고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순시기의 의미를 언급하며 외국인과 이주민을 돕는 로마 본당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배척이 아니라 환대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미사 강론에서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를 치유하신 복음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악의 눈멀음에서 해방시키는 빛을 가져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 곳곳의 폭력과 전쟁을 언급하며 전쟁은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느님은 빛과 희망, 평화를 주시는 분이며
하느님을 부르는 사람은 대화를 통해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가난한 이들과 이주민, 그리고 레비비아 교도소와 연계된 사목 활동을 이어가는 본당 공동체를 격려하며 신자들이 빛의 자녀로서 봉사와 교육, 돌봄을 통해 신앙을 증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사 후 교황은 본당 사목평의회와 사제들을 만나 공동체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으며 예수 성심본당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 본당이 마지막으로 교황 방문을 받은 것이 40년 전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다음 방문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순 제사주일인 라에탈의 주일의 기쁨을 언급하며 교황은 신자들에게 서로에게 희망의 표징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권고하고 축복을 전했습니다. 바티칸 동방교회부 장관인 클라우디오 구게로티 추기경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금요일 성지 모금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회는 매년 성금요일이 되면 전 세계 가톨릭 성당에서 특별 헌금을 실시하고 모금된 기금은 성지수호회에 전달되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등 성지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목 활동과 성지보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구게로티 추기경은 전 세계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랜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지의 현실을 언급하며 깊은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추기경은 우리는 평화가 마침내 성지의 삶과 희망을 되돌려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수많은 대화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폭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 결과 성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을 떠나고 아이들마저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기경은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시며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기경은 성지의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한 기부가 겉보기에는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지수호회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는 거룩한 장소들을 지켜왔으며 성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계속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금요일 헌금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하며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게로티 추기경은 많은 성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아침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들에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추기경은 성지에서 사목과 봉사를 이어가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지원을 부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지 모금은 바다에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들이 사라진다면 바다는 결국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레오 14세 교황이 종교 자유와 인간 존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의 권위 있는 자유의 메달을 받게 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내셔널 헌법센터는 오는 7월 3일 독립기념관 인근 인디펜던스 몰에서 열리는 공개 행사에서 교황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 헌법이 비준된 이후 1790년부터 1800년까지 미국의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자유의 메달은 1988년 미국 헌법 제정 2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상으로 전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됩니다. 헌법센터의 빈스 스텐고 임시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교황 레오 14세를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인간 존엄을 꾸준히 옹호해온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교황이 여러 연설과 바티칸 공식 문서를 통해 종교의 자유와 사상 표현의 자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의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5년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레오 14세는 유대교와 이슬람, 그리고 다양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종교 간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중요한 사목과제로 추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종교 자유를 단순한 권리 개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살아있는 표현으로 강조하며
종교적 소수자와 분쟁 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 출신 최초의 교황으로 민주주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경험과 종교 간 대화를 위한 평생의 노력으로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헌법센터는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의 메달은 일반적으로 10만 달러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며 교황이 이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이번 수상이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기에 미국 국민들이 자유와 헌법의 가치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성주간을 앞두고 수감자 51명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장 마테오 브루니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최근 교황청과 쿠바 정부 사이에 수감자 석방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성명을 통해 쿠바와 바티칸 사이의 긴밀한 관계와 대화를 바탕으로 선의의 정신에서 이번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석방되는 수감자들은 형기의 상당 부분을 이미 복역했으며 수감 기간 동안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또 2010년 이후 지금까지 9,9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사면이나 석방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에도 다양한 법적 제도를 통해 약 1만 명의 수감자가 추가로 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번 결정이 자국 사법제도에서 이루어져 온 일반적인 조치이며 특히 성주간 종교행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인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공동 대통령인 부인 로사리오 무리오가 망명 중인 주교들이 이끄는 4개 교구에서 사제와 부제 서품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수년간 이어져 온 종교 박해 속에서 교회의 사목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니카라과에서 주교가 국내에 없는 교구는 히노테가, 시우나, 마타갈파, 에스텔리 4곳입니다. 히노테가 교구장 카를로스 에레라 주교는 2024년 11월 미사 중에 확성기로 음악을 틀어 방해한 친정부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방되었습니다. 또 마타갈파 교구의 롤란도 알바레스 주교는 18개월 구금된 뒤 2024년 1월 로마로 추방됐습니다. 그는 에스텔리 교구의 사도 관리자도 맡고 있었습니다. 망명 중인 니카라과 사제들은 익명을 조건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서품을 맡고 있으며 경찰이 이를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교구에서는 정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교회의 사목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타갈파 교구의 경우 상황이 심각해 사제의 약 70%가 추방되거나 망명 상태에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사제는 약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자 마르타 파트리시아 몰리나는 이런 상황이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학과 신학 과정을 마친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 서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부의 제한으로 인해 서품을 받지 못한 채 법적, 영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미사를 봉헌할 사제가 부족해 본당이 점차 문을 닫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니카라과 교회의 성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사제들은 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여전히 성소 식별 과정에 들어오고 있으며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목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니카라과 출신 2명이 코스타리카 리몬 교구에서 비공개로 사제 서품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사제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니카라과 교회는 십자가 위에 있지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움직이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상징적인 라트라프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오는 2028년 수도원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일이 현실화될 경우 이 지역에서 약 900년 이어져 온 시토의 수도 전통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수도원 공동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라트라프 수도원이 폐쇄되거나 매각된 것은 아니다라며 수도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기도와 노동의 수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동체는 오랜 숙고 끝에 성소 감소와 넓은 수도원 재산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028년 이후 공동체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다른 수도 공동체들과 함께 경제적, 영적 측면에서 더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트라프 수도원은 12세기 노르망디 백작 로트루 3세가 아내 마틸다를 기리기 위해 세운 수도원입니다. 특히 17세기 아르망드 랑세 수도원장이 시토의 개혁을 시작하면서 엄격한 수도 생활을 강조한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중심지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한때 100명 이상의 수도자를 수용하도록 지어진 이 수도원에는 현재 약 12명의 수도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수도 성소 감소로 많은 수도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문 라크루아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6만 6천 명이던 수도자 수가 2023년에는 약 2만 2천 명으로 감소했으며 2045년에는 1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매달 평균 두세 곳의 수도원이나 수녀원이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도회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수도 공동체가 수도원을 떠나 다른 공동체로 합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도원이 쇠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성소가 생기며 수도 생활이 다시 활력을 얻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남부의 한 시토의 공동체에서는 젊은 수녀들이 새로운 수도 생활을 시작하며 성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알프스 지역의 타미의 수도원도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지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라트라프 수도원의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이 속한 세헤즈 교구는 신자들에게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며 이 수도원이 지역교회를 넘어 넓은 영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자들은 성명에서 수도원을 떠나는 일은 공동체에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며 오랫동안 수도원과 함께해온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웨스트 블룸필드 타운십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디트로이트 대교구의 에드워드 와이젠버거 대주교가 유대 공동체와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한 남성이 트럭을 몰고 템플 이스라엘 회당 건물로 돌진한 뒤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인은 회당 보안 요원에 의해 제압된 뒤 사망했습니다. 사건 당시 인근 유아 교육센터에 있던 140명의 어린이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 연방당국은 이번 사건을 유대 공동체를 겨냥한 폭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이젠버거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한 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며 미시간 남동부의 가톨릭 신자들은 유대인 형제자매들과 연대하며 폭력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시간 이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종교의 예배 장소든 공격하는 것은 종교 자유와 인간 존엄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사회단체들도 회당 공동체의 위로와 지지를 전하며 증오와 폭력 대신 평화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국제 인도주의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가톨릭 구호 서비스 단체들이 사순시기 라이스 볼 기부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CRS 캘리포니아 연합의 하이디 비아로즈 대표는 지난해 과테말라를 방문해 현지 지원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미국 정부가 승인했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학기 중에 갑자기 중단되는 등 기존 지원 체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들에게 하루 유일한 영양 공급원이었을 뿐 아니라 백신 접종과 같은 보건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삭감 이후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예방접종 후속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 농부들이 생산해 과테말라로 보내진 식량이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부패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A 대교구 CRS 단체들은 2026년 사순시기 라이스볼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기부를 모으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라이스볼은 신자들이 작은 상자에 동전을 모아 기부하는 전통적인 사순식이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CRS는 미국 주교회의가 1943년 설립한 가톨릭 교회의 국제 구호기관으로 예산 삭감 이후 지원 대상 국가가 124개국에서 86개국으로 줄어들며 약 5,500만 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관계자들은 라이스볼이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신앙을 실천하는 사순시기의 영적 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대교구 CRS 책임자인 신시아 존스 캠벨은 사순시기 우리는 기도와 희생, 나눔을 통해 신앙을 실천한다며 라이스볼은 이러한 영적 실천을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엘파소 교구의 마크 세이츠 주교가 새로운 사목 서한을 통해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3월 15일 발표된 이 메시지는 교구 내 모든 본당 주일 미사에서 낭독되었으며 세이츠 주교는 교구가 이민자들을 돕는 사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이츠 주교는 성명에서 우리는 법원과 구금시설,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그리고 본당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이민자 공동체의 기여를 기리고 인간 존엄을 지키며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이민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교는 특히 대규모 추방 정책이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은 가족을 갈라놓고 이웃을 분열시키며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대규모 구금과 추방 정책을 중대한 도덕적 악이라고 표현하며 기도와 평화적인 행동, 그리고 연대를 통해 이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츠 주교는 특히 엘파소 지역의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과밀 수용과 의료 방치, 사망 사건까지 보고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그는 지역의 경찰과 이민 단속 요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민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엘파소 교구는 오는 3월 24일 대규모 구금과 추방 정책의 중단과 인간 생명 존중을 촉구하는 기도 집회와 행진을 열 예정입니다. 세이츠 주교는 이번 행사가 지역 사회와 국가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도와 연대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3월 3주간 가톨릭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